얼마 전에도 파이어족 관련돼서 영상을 찍어가지고 제가 한번 올렸던 적이 있는데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파이어족 영상을 제가 수십 개를 많은 분들 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보고 나서 확실하게 파이어족에 관련돼서 제가 이렇게 결론 내린 점을 5가지를 이렇게 한번 좀 정리해가지고 한번 재밌게 오늘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볼까 합니다. 부제목은 저는 40살에 은퇴할게요 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개념 자체가 근데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시작해야 될 것 같고 각 나라마다 이렇게 좀 다 다르겠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파이어가 이렇게 축약된, 영어를 이렇게 축약된 얘기죠.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ment Early. 발음이 이렇게 조금 어색해도 이해해 주시고요. 이런 은퇴에 앞서서 그것이 밑바탕되는 것이 바로 경제적 독립이겠죠. 사전적 의미인데 보통 제가 보니까 40살 기준 자체가 확실하게 딱 정해진 것이 아닌데 40살 전후 해가지고 그 전에 직장을 보통 10년차 전후도 다니겠죠. 뭐 이렇게 20대 후반이나 요때 취업하셔가지고 10년 전후해서 열심히 다니셔서 월급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은퇴하기 전에 열심히 그 돈만 모아가지고는 월급 받아가지고는 이렇게 막 파이어적으로 은퇴할 수 없을 거고 그 돈을 시드머니로 투자를 해서 내 자산을 크게 불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뭐 예전에 몇 년 전에 해가지고 막 코인이 떡상할 때 주식 떡상할 때 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또 부동산 폭등기 때 물론 이제 실력도 그분들이 있으셨을 거고 시기적으로 운도도 따라졌을 거고 대부분은 근데 10억 이상 정도 순자산 갖고 계시는 듯 하더라고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물론 이제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분도 계시겠지만 평균적으로 제가 이렇게 막 확 특출나게 막 엄청난 부를 이렇게 획득하신 분들 제외하고는 평균적으로 10억 정도. 그래서 제 나름대로 결론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한민국 파이어족 한 5가지 정도로 제가 봤을 때는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요, 절대로 저는 파이어족에 대해서 허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영화 속에 있는 아니면 뭐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부정적으로만 볼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젊을 때 일 안 하고 놀고 먹고 빨리 은퇴해가지고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요즘에 젊은 분들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트렌디하고 현실적으로 스마트하고 현명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이렇게 막 하나하나 비교 분석해가지고 소비 지출도 탁탁탁 부러지게 하시고 최근에 또 뜨는 트렌드가 무엇입니까? 절약, 짠테크 이렇게 뭐 소비를 하다 보면 합리적인 소비를 하다 보니까 그 소비 지출 자체를 막 펑펑 막 하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인 소비를 한다. 그래서 힘들게 노예처럼 회사에서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 어떻습니까? 막 내 몸 한 바쳐 가지고 그 회사에 바쳐 가지고 막 충성을 다해 가지고 막 그런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 또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내 한 몸을 직장에 다 바쳐 가지고 또는 승진을 위해 가지고 내 개인 명예를 위해 가지고 그런 개념은 요즘에는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직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분들 엄청난 상사분들 있죠. CEO나 상사분들 그런 마인드 분들이 옛날 그 마인드가 있다 보니까 나는 우리 이 조직에서 일단 들어와서 월급을 받고 있는데 조직에서 올해는 못 버틸 것 같다.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개념이 아닙니다. 최대한 짧게 최대한 그 짧은 시간 내 빡시게 내가 그 돈 월급을 받은 것으로 열심히 내가 투자 재테크를 통해 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내 원하는 그 자산을 불려서 내가 저 조직에서는 나와야 되겠다 회사 나와야 되겠다 하는 트렌드.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 뭐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자 스스로 의사 결정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야 라고 요즘에 젊은이들이 생각하는데 저 또한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충분하게 가능성 있는 얘기고 대한민국 파이어족 자체가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의미가 좀 더 대포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아까 조금 말씀드렸던 짠테크 개념 다시 조금 확대를 해가지고 요즘 트렌드 자체는 요 파이어족과 짠테크 개념이 서로 두 개가 융화가 잘 돼가지고 잘 맞다. 일시적으로 반짝 유행 현상은 전 아닐 거라고 보는 게 파이어족 개념 자체가 말씀드렸죠.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은퇴 후에 내가 이 돈 자체가 많아가지고 그 돈을 팡팡팡 여기저기 막 펑펑 쓰는 의미가 아니고 절약, 합리적인 소비 패턴 이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드머니 모아가지고 투자해서 자산을 늘려가지고 은퇴하고 나서도 그 전에 내가 열심히 돈을 모을 때는 절약을 해가지고 시드머니 모았는데 그 은퇴하고 나서 그 이후에도 그런 말씀드렸던 이 합리적인 내가 소비 지출의 습관을 가지고 그걸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이어지는 것. 불필요한 돈은 절대로 적은 돈이라도 쓰지 않는다. 저는 이것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꼭 비싼 음식, 고급 레스토랑, 명품 특히 또 좋은 차, 난 이런 거 필요 없어. 삼각김밥을 예를 들어서 먹더라도 나는 지옥 같은 회사에서 또라이 같은 상사와 같이 밥 먹고 이런 것보다는 편안한 곳에서 여유를 느끼면서 나는 그 삼각김밥 하나 먹는 게 나는 오히려 더 좋다. 소비 지출에 대한 합리성, 절약, 파이어족의 롱런 할 수 있는 저는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짠테크, 절약, 합리적 소비가 이게 잘 맞아가지고 대한민국 파이어족에 정말 잘 맞아 떨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대부분 말씀드렸죠. 40대 전후. 근데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 주인분들을 본 대부분 유튜브 통해서 제가 많이 봤는데 이분들이 대부분이 자녀가 없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딩크족이라고 그러죠.
결혼 생각이 없으신 비혼주의자 분들도 계신가 하면 결혼하신 부부, 이 부부분들 중에서는 자녀가 거의 없더라.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학교, 애들 키우면 이제 뭐 초등학교 지나면 중고등학교 이때부터 입시가 막 전쟁이 시작되죠. 학교, 학군, 뭐 학원. 전 세계 최고. 나쁘다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열 자체가 엄청 높다 보니까 그만큼 애 하나 키우는데 뭐 매덕이 드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아이가 있으면 현실적으로는 아이 교육을 등한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옆에 뭐 누구 이웃집 애는 뭐 이번에 공부를 해가지고 몇 등을 했는데 뭐 어디 학원이 좋다 하더라, 저희가 좋다 하더라, 학교에서는 몇 등 했고 이번에 점수를 몇 점 받아가지고 대학을 뭐 여길 거 벌써 생각하니까 저도 머리가 아픈데 이런 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비교 연속이죠, 대한민국에서는. 나도 저렇게 뭐 그때 인터뷰 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 부부들도 애를 안 놓는, 그러니까 딩크족으로 살아가는 이유 자체가 나도 옛날에 학창시절에 저렇게 고통스럽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모 역할 저렇게까지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우리 엄마처럼 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딱 놓고 나 하나 또는 내 배우자, 그러니까 내 비혼주의자 같으신 분은 나 하나 또는 결혼을 한 분들은 우리 둘이, 그러니까 배우자가 그냥 평생 오순도순 잘 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돈만 많으면 편리하고 편한 세상에 자녀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딩크족인 분들 중에서 열심히 해서 은퇴해서 혼자 또는 둘이 딩크족으로 사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대한민국의 파이어족의 공통점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대다수더라. 말씀드리면서 이게 세 번째고, 네 번째는요. 중요한 거는 말씀드린 대로 생활비가 얼마냐에 따라서 은퇴 가능 자금, 내가 얼마를 모으면 내가 은퇴를 할 수 있다는 그게 계산이 되어지는데,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근데 매년 필요한, 내가 딱 계산해 봤더니 한 달에 얼마 쓰면 곱하기 12 하면 1년 생활비가 나오겠죠. 거기에서 보통 뭐 25년을 기준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는 30년을 기준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한 달에 얼마 쓰느냐, 충분하게 내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겠는가에 따라 가지고 은퇴 자금 자체가 반대로 말씀드렸죠. 달라진다. 근데 나는 계산해 보니까 난 2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나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파이어족 삶을 할 수 있어. 200만 원 곱하면 1년에 얼마입니까? 12 하면 1년에 2,400이니까 30년으로 기준 잡으니까 약 7억 2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나는 좀 엄청나게 좀 넉넉한 생활을 할 거야. 1년에 난 1,000만 원 정도 있어야 돼. 자, 1,000만 원 1년이면 1억 2천이죠. 1억 2천에 곱하기 30년 하니까 36억이라는 돈이 필요하더라. 와, 엄청난 차이죠. 자, 내가 직장에서 은퇴하고 별다른 소득 활동이 없으면 말씀드렸죠. 저금액이 필요한데, 아니야. 나는 은퇴하고서라도 직장 생활 말고 생산 활동을 할 거야. 그러면 금액적인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절대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가지고 빨리 은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많은 일을 해서 내 은퇴 시기 자체가 뒤로 될 수가 있다. 또는 투자를 더 열심히 해가지고 난 빨리 은퇴를 할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필요한 생활비, 충분하게 내가 결혼했다면 배우자분과 협의도 해야 되고, 이렇게 수준 자체를 낮출수록 이게 자금 자체가 적어지니까 은퇴할 수 있는 기한도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25년 또는 30년, 1년 기준을 잡고 이분들이 은퇴를 하는 그런 자금을 마련하시더라. 말씀드린 네 번째고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정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가 유튜브 영상을 봐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분들이 생산 활동, 그러니까 꾸준하게 현금을 창출시킬 수 있는 그 시스템 활동을 하더라. 유튜브라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블로그 활동, 실제적으로 생산 활동을 계속 하시더라. 또는 스마트 스토어라 그러죠. 그렇게 활동을 하시면서도 유튜브 촬영도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 또는 어떤 분들은 저처럼 뭐 건물을 통해 가지고 월세를 받고 있는 분들, 그래 꾸준하게 건물 관리 하셔야 되겠죠. 또는 상가나 뭐 이렇게 오피스텔이나 이렇게 한번 이렇게 뭐 이렇게 월세를 주면 세입자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이런 쪽에서도 뭐 현금 흐름이 있는 상태에서 은퇴를 하시더라. 또는 주식 관련돼 가지고 배당주를 받아서 조금 이렇게 현금 배당을 이렇게 받는 분들이 있더라. 즉 어떻습니까? 직장,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기 싫은, 하고 싶지 않은, 아까 말씀드렸죠. 또라이 같은 직장 상사가 있고 거기 하기 싫은 그 직장 업무를 이렇게 그런 탈출한다는 게 큰 의미인 것이고, 그 은퇴라는 개념 자체가요. 일을 아예 하지 않는다. 파이어족 자체. 그런 또 의미가 아니고, 사실은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만 살고 먹고 놀고 그렇게 장기간 놓고 봤을 때 정말 행복하고 재밌을까? 아니라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산 활동, 투자 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사실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조금 덜 불안하기도 하고, 매달 현금 흐름이 나오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 좋아하는 일도 하고 이런 중요한 긍정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겠다. 이분 인터뷰에서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또는 건물주로 은퇴한다, 배당주가 많아서 은퇴한다, 상가로 월세 받아 은퇴하든 등등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계속적으로 은퇴를 하더라도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서라도 그런 시스템 현금 소득을 발생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은퇴한다는 분들이 대부분이 조금 만족도가 높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최근 뉴스를 제가 봤는데, 젊은 세대 분들이 파이어족 자체를 꿈꾸는 이유 자체가 아까 조금 초반에 나왔습니다. 윗세대, 상사, 또는 꼰대, 갑질, 회식, 요즘 회식 싫어하더라고요. 야근, 잔소리, 또는 불합리한 회사 대우,
등등 이런 게 많은데, 또는 뭐 감정노동,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라떼는 말이야 조인트 까여가면서 일 배웠어. 예전에 뭐 이렇게, 저는 예전에 회사 다니면서 안전모를 쓰고 다녔는데 옛날에 막 몽키 스패너 머리 맞으면서 일 배웠어. 너희들은 행복한 줄 알아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후배들한테 얘기하려는 것 자체가 꼰대다. 힘든 거는 각자 개인마다 다 다르죠. 주관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회사를 좋아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성인이라면. 내 인생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결과 자체도 그 책임도 내가 스스로 져야 한다. 이것이 딱 하나 정해져야 될 것 같고, 최대한 이른 나이에 내가 열심히 투자를 해서 재테크해서 자산을 키워가지고 은퇴를 해서 내가 그때 가서는 내가 진짜 원하는 일을 하겠다. 적게 소비하면서 가늘고 길게 이렇게 살겠다. 파이어족으로서 저는 진심으로 올바른 선택이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그 전에 말씀드렸죠.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말씀드렸죠. 10년 안에 내가 이렇게 딱 결론 줘야 됩니다. 열심히 내가 시드머니 모아서, 남들은 다 이렇게 뭐 즐기고 놀고 차도 좋은 거 사고 해외여행 가는데 나는 그거 하지 않고 시드머니 모아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0년이요, 10년, 15년, 15년. 다만 무조건 회사가 싫어. 나 나갈 거야. 부정적인 사고방식.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난 돈을 뭐 이렇게 뭐 모으지 않고 자기개발도 하지 않고 열심히 뭐 이렇게 막 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혐오하고 손가락질하고 막 비판하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은 저 사람 가졌네? 그 못 보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정말 저 사람 미워. 어떻게 막 망해라, 죽어라. 그런 사람은 우리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뭐 한 번뿐인 인생 후회하지 말자. 반드시 근데 그것은 쉽지 않다. 열심히 정말 그렇게 막 정말 중부정하고 도전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리면서 각오를 단단히 하고 여러분들만의 행복한 은퇴 인생을 만드셨으면 좋겠다.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해봐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이 나를 어찌 볼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기준보다는 내가 정말 원하는 인생이 정말 내가 인생인가? 어디에 더 큰 중요도, 어디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생활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자신과, 내 내면에 있는 내 자신과 깊은 대화를 한번 우리가 해보자라는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세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한 은퇴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